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28일 후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구성입니다. 저희는 비교적 적은 인원인 4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문제 정의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슨런으로 저희가 배운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일터에서 한 노동자가 세상을 날 떠났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인천의 업체에서 한 공장에서 50대 50대 중국 어제 내일 노동자가 여기 작업 중 폐 공장에서 기계를 기계를 컴바이어 기계 18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선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증언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돈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얼마고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저희 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일 후 팀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8일 후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자라는 의미로 28일로 팀명을 정했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산업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미디어, 소시민인 저까지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AI로 분석해 IoT로 제어하는 저비용 실시간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이것이 컨베이어 가드입니다. 저희는 먼저 문제를 숫자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망자 수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인데요. 저희는 산업재해를 기업 규모별, 발생 유형별, 기계 종류별, 그리고 작업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2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짐 사고고요. 두 번째는 끼임 사고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떨어짐 사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임 사고에 저희는 집중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자가 줄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끼임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줄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끼임 사고가 어떤 기계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장 많이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나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끼임 사고가 발생할까요? 놀랍게도 정상 운행 중이 아닌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비정형 작업에서 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작업자가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 다른 작업자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전원을 켜서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의 로또 안전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로또란 뭘까요? 로또란 유지 보수 작업을 하기 전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 전원에 잠금을 하고 작업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또 아날로그 시스템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망각하기 때문에 또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아날로그 로또 시스템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아날로그 형식의 로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조금 더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위험을 탐지하는 산업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도입할 때 중소기업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활용하는 그런 산업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컨베이어 가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컨베이어 가드의 전체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저희가 컨베이어 가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 두 번째는 유지 보수 유용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 중앙 관리 서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웹 서버의 역할을 하고 이 서버는 개발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인 중소기업에서 유지 보수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현장 서버입니다. 공장 현장 서버에는 각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AI로 빠르게 위험을 탐지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설계할 때 아두이노로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의 중앙관리 서버 구조입니다. 핵심 특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웹서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한다입니다. 네, 저희 공장 현장 서버 구조입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수집, 감지, 규칙, 제어 네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계층은 독립적이고 데이터를 정제해서 그 다음 단계의 계층에 넘겨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한 점은 페일세이프 기능입니다. AI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하드웨어 자체에서 IR 적외선 센서에서 위험이 감지된다면 AI 서버에서 판단할 필요 없이 하드웨어 자체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전원 차단, 속도 제어, 물체 감지를 할 수 있고 USB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 저지연 양방향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컨베이어 가드의 상세한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가드 산업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UI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 하나로 공장 컨베이어의 모든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실시간 CCTV로 현장을 즉시 봅니다. 화면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컨트롤 보드로 원격 제어합니다. 클릭한 버튼으로 긴급 정지, 운전 모드 변경, 위험 구역 설정까지 모든 제어가 가능합니다. 셋째, 로그 테이블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안전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비 중인 컨베이어, 누군가 모르고 재가동한다면 컨베이어 가드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위험 구역 안의 사람이 감지되었다면
재가동 버튼을 눌러도 재가동 명령 자체를 차단합니다. 해당 내용을 알림창으로 위험구역에 사람이 감지되었다고 알립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페일 세이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 가드는 와이어 물리 적외선 센서 이중으로 작동합니다. 센서 위험 감지 시 하드웨어가 자체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보고합니다. 시스템은 즉시 잠기고 오직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수동으로 리셋해야만 다시 가동됩니다. 이중 안전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가드는 작업자가 바로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지는 상황까지 감지합니다. 넘어짐이 탐지되는 순간 컨베이어는 멈춥니다. 동시에 대시보드는 치명적 위험 상태로 바뀌며 시스템 전체를 잠급니다. 이 잠금은 관리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동으로 리셋해야만 해제됩니다. 컨베이어 가동 중 위험구역에 사람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컨베이어가 가동 중일 때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진입하면 시스템은 1차적으로 속도를 50% 감속하여 즉각적인 위험을 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즉시 로그 기록 테이블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언제 어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위험구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작업 위치, 위험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가드 시스템에서는 UI로 쉽게 위험구역 변경, 및 생성,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험구역 설정 버튼을 누르고 기존 위험구역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시간 CCTV 카메라 화면에서 위험구역을 재설정하면 위험구역이 변경됩니다. 완료를 누르는 순간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현장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장처럼 여러 사람이 겹치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탐지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멜로파일 AI 엔진을 탑재하여 사람이 겹치거나 일부 가려져도 개개인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28일 후 팀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컨베이어 가드 위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연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드웨어 개발과 백엔드 개발을 맡은 발표자 박영민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주요 기능들을 제가 6가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기능은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옆에 두 번째로는요, 컨트롤 보드를 통해 원격으로 기계를 제어하고 위험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번째는 위험 시스템 로그를 배치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업 모드입니다. 작업 모드는 먼저 운전 모드는요, 시스템이 위험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가 작업자가 위험구역 안에 들어올 경우 속도를 50% 감속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정비 모드인데요. 정비 모드는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던 디지털 로토 기능입니다. 디지털 로토 기능을 통해 작업자가 위험구역 안에 감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운행 모드, 컨베이어가 재가동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IR 센서나 사람의 넘어짐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긴급 정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동으로 다시 재가동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컨베이어 물건은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제작한 컨베이어인데요. 해당 기능을 통해 센서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 AI가 감지하지 못하는 기능을 fail-safe, 즉 소프트웨어 오류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PC와 통신하는 형식을 JSON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위험구역 설정입니다. 중소기업 환경에서는 작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구역을 여러 개 관리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영역을 그리게 되면 이를 중앙관리 서버 파이어베이스 DB에서 저장하고 이를 공장 현장 서버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위에 6개의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오픈CV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욜로 모델을 통해서 작업자의 위험구역 침입 여부, 작업자의 넘어짐 여부들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관리자분들이 시스템을 쉽게 도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개 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기획했던 4가지의 핵심 가치들을 아래의 3가지로 구현했는데요. 먼저 컨베이어 가드를 통해서 사고 발생률 30%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공장이 중단되거나 피해자 유족 보상금, 중대재해 처벌법들을 고려하면 약 4,5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컨베이어 가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만든 코드들을 오픈소스로 GitHub에 공개하여 산업재해 감소로 사회적인 가치를 비용 절감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레슨런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하드웨어와 백엔드를 담당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충돌을 느꼈습니다. 이를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해결하면서 예외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 관리를 맡았고, 그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개발 과정의 중요성과 그다음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팀 협업 툴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실전으로 활용을 해나가면서 팀 프로젝트에서의 소통과 협업 능력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은 김서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이제 UX 그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UX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팀 협업에 대해서도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좋은 기술은 결국에는 신뢰도와 이제 좋은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 조수민입니다. 저는 데드락 문제와 씨름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고요. 어쩌면은 기술보다 협업, 사람과의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산업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어서 조금 더 안전한 세상,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심사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또 시도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 연도 초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CCTV 화면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 사이즈 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미지는 진짜 실시간으로 각각의 자세들을 다 라벨링을 직접 하신 건가요? 지금 특정 자세는 넘어짐 자세 그 모델만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라벨링을 붙였습니다. 아, 이미 학습된 그 로봇플로우 같은 데에서 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넘어진 자세는 일반적으로 그 열화상 카메라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제슨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GPU가 되게 소형으로 탑재되어 있는 보드랑 같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앞단에 있던 조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욜로 모델에서 이제 저장된 형태가 이제 .pt 파일로 파이토치 파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엔진 파일로 경량화를 시키는 부분도 한번 다뤄보는 게 아마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모델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오버헤드가 확 사라지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뭐 길면은 한 일주일, 좀 빨리빨리 하면 한 이틀이면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럼 동일하게 그 이미지 자체는 이미 라벨링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그 튜닝은 하긴 한 거잖아요. 욜로 V8 가지고 이미지 자체만 땡겨온 거고. 네, 그죠. 그러면 그거 할 때 여기서 동일하게 리사이즈는 그냥 그 싹 늘려버릴 거겠네요. 그러면은. 리사이즈 네, 지금 현재 전처리에 리사이즈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기는 한데, 네, 거기에는 이제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는 그 겟 모델이 됐든 영상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델에서는 이제 그 X축하고 Y축이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제 CCTV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16대 9나 4대 3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거기에서 되게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앞부분에 이제 이미지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생각보다 정확도를 많이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처리가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그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아까 제가 아예 이미지 전처리를 직접 라벨링을 했는지를 물어봤던 이유가 카메라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그 각도를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든 아니면 이게 넘어지는 그 각도 자체에 따라서 실제로 CCTV 카메라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라벨링의 그 규칙부터 라벨링을 직접 하다 보면은 라벨링을 어느 정도에서 또 끊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람이 뭐 2명이 쓰러졌다, 1명이 쓰러졌다 이런 거는 어떻게 감지할지, 이런 것들을 라벨링을 직접 한번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생각보다 빡세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이미지 라벨링은 직접 하진 않고 이제 데이터를 썼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할 때 뭔가 테스트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때 뭐 끊기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었나요? 혹시 가장 힘들었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 하드웨어 제어나 영상 처리나 이거는 다 동기 작업이고, 뭐 웹서버나 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또 비동기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섞이니까 충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들에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탐지를 했더니만 실제로 이제 얘를 제어를 시켜야 되는데 제어는 안 되고, 탐지하는 동안은 이제 얘가 모델을 돌고 있어서 이게 서로 안 되는 경우, 그건 이제 따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스레드나 이런 것도 혹시 사용을 했었나요? 네, 지금 동기 작업을 모아서 스레드로 그냥 하나로 돌리고 있고, 웹서버는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드웨어가 지금 여기 있는 장비인가 보네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하드웨어랑 같이 연결시켜 본 거를 이걸 통해서 해본 걸로도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은 거를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음성으로 나누거나 할 때도 지금하고 동일한 기술이 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 스레드로 하나씩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들. 안 그러면 이게 서로 얘가 하나를 이제 갖고 있어 버리니까.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친 28일 팀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2부 두 번째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